자,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하자면 우리 미분 파트에서 배웠어요.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가 나오고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가 나왔었죠? 그리고 우리가 속도의 크기, 속도의 절대값을 씌워서 기호로 표현하고 그걸 줄여서 뭐라고 부르죠? 속도의 크기를 속력이라고 불렀었죠? 네. 거기까지는 일단 알고 있어야 돼.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 그리고 속도의 크기, 속도의 절대값 씌운 걸 속력이라고 부른다. 까지는 알아야 되고, 참고로 그럼 미분의 역연산이 적분을 하면 가속도 적분하면 속도, 속도 적분하면 위치가 나와야 되는데 적분할 때는 미분이랑 다르게 적분 상수가 붙죠. 적분 상수는 0초 1대 봐봐 적분했어. 그럼 속도가 나오죠? 그때 적분상수 C는 0초 1대의 속도가 돼요. V0. 적분해서 위치가 나왔어? 적분상수 C가 또 붙겠죠? 그 C는 S0. 0초 1대 위치가 처음 위치. 원점에서 출발했다? 그러면 적분상수 0. S0이 0이니까 C가 0이다. 10인 지점에서 출발했다? 그럼 S0이 10. 그러면 적분상수가 10. 이런 느낌인 거예요. 보통 원점 출발에 S0이 0이긴 해요. 자, 그 다음에 VT 그래프랑 ST 그래프가 같이 주어져서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 보통은 이 유형에서는 이걸 안 줘요. VT 그래프만 줘. VT 식을 주거나 VT 그래프를 주거나. 그럼 내가 ST식을 구하거나 ST 그래프를 이용해서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돼. 자, 기본적인 우리가 뭘 다루게 되냐면, 따라하세요. 위치 변화. 위치 변화는 줄여서 물리에서는 보통 변위, 물리하는 친구들은 변위가 좀 익숙하겠지? 여기서는 변위 표현보다 위치 변화라는 표현 좀 많이 쓰긴 해요. 위치의 변화량, 위치의 변화, 줄여서 또는 보통 변위. 자, 그리고 따라하세요. 이동거리. 이동거리랑 위치 변화의 차이를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돼.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예시를 4개를 넣었는데요. 자, 0초부터 t4초까지의 위치 변화를 보라고 했어. 일단 속도 그래프를 보면요. 속도가 양수, 플러스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얘기인 거야. 플러스 방향으로 가다가 속도가 점점점 줄어들어서 몇이 되고 0이 되면 멈췄다는 얘기죠? 그 다음 속도의 부호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었지. 이건 무슨 소리냐면 이쪽이 플러스 방향이었다 치고 마이너스 방향으로 치면 내가 플러스 방향 가다가 멈추고 마이너스 방향 간 거니까 이때를 우리가 따라하세요. 운동 방향이 바뀌었다. 속도의 부호가 바뀌었다. 운동 방향이 바뀌었다. 이렇게 해석한 지점인 거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때 우리가 위치랑 속도의 관계가 원함수와 도함수의 관계이기 때문에 위치 변화를 구해라 그러면은 따라하세요. 나중 위치 빼기 처음 위치. 이게 위치 변화의 정의야. 또는 변위의 정의예요. 따라하세요. 나중 위치 빼기 정 위치. 이게 변위의 정의니까 그러면 T4일 때의 위치 ST4에서 S0을 빼주면 되는 거지. 근데 이거 뭐야? 이거 마치 내가 V를 정적분했을 때랑 모양이 똑같네? 해서 거꾸로 정적분으로 다시 바꿔버릴 수도 있어요. 인테그랄 한 다음에 이거 적분하면 ST 이렇게 되는 거죠? 0부터 T4까지 하면 이렇게 빼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내가 위치 변화를 구하고 싶으면 따라하세요. 위치 변화는 속도의 정적분. 왜 이렇게 되는지 알겠어? 이거 위치 변화를 구해라. 이렇게 표현하는 건 이건 정의야. 위치 변하는 건 나중 위치에서 처음 위치 뺀 게 위치 변화야. 이 정의고 마치 그게 정적분 계산했을 때랑 모양이 똑같네? 해서 이렇게 다룰 수 있어야 돼요. 따라하세요. 위치 변화는 속도의 정적분. 네. 자, 그럼 0초부터 t4초까지 정적분을 하면은 지금 여기서 봐. 이차 함수가 이렇게 올라왔어요. 여기 위치가 몇인지 모르겠지만 내가 표시를 한다면 S 한 다음에 t2 이렇게 되게 함수값이 나오겠지? 자, 그럼 이게 무슨 소리냐? 0초일 때는 위치가 0이었어. 이거는 평면운동, 직선운동에서 생각을 해보면 여기가 원점이었고요. 플러스 방향 이동을 했어. 이동을 해서 위치가 몇일 때까지 플러스 방향 계속 갔대요? ST2까지 이동한 거야. 여기 도착했을 때 시간이 T2일 때, T가 T2일 때. 처음에 여기서 출발을 해서 0초일 때 출발해서 여기까지 도착했을 때 여기 된 거고. 그런데 여기서 운동 방향이 갑자기 반대로 어디에 가까워지기 시작해요? 0에 가까워지면 원점에 가까워지는 거죠? 다시 돌아가고 있는 거죠. 다시 돌아가요. 해서 다시 여기에 도착했을 때가 T4가 돼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우리가 위치 그래프를 보고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나중에는 이제 속도 그래프만 보고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돼. 자, 우리가 여기 적분 계산을 했어요. 정적분을 계산했어. 그럼 이게 계산하면은 한번 해볼까요? 이게 인테그랄 T2부터 0부터
T2까지 VT, DT. VT 그래프에서 T축 위쪽이니까 이게 넓이랑 정적분이랑 똑같이 나오겠죠? 이거 정적분 계산하니까 ST2-S0 이렇게 나오겠죠? 따라하세요. 위치 변화. 그럼 얘랑 얘는 높이 차이 얼마나 증가했냐? 이거를 말을 하는 거예요. 얘가 의미하는 게 넓이가. 따라하세요. 증가량. 위치가 증가했다. 변화량이 양수다? 증가했다. 증가량으로 쓸 수 있고 반대로 이쪽에서 봐봐. 요 점에서 여기까지 높이가 요만큼에서 이만큼 내려왔어. 근데 올라간 높이랑 내려온 높이가 어때요? 똑같죠? 따라서 감소량 요 아래쪽 넓이랑 똑같은 의미인 거야. 얘네들이 똑같으니까 이 높이 차이랑 이 높이 차이 정확히는 이 원점부터 거리 차이라고 거리라고 말하는 게 맞겠죠? 똑같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자 그러면 뭐 0초부터 t4까지야 0초일 때 위치 몇이었는데 0,0 그 말은 0초일 때 위치 0이었다 이런 뜻이에요. 자 몇 콤마면 여기는 t4,0이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시각 t가 t4일 때 t4일 때 그때 위치가 몇이었다 0이었다 원점으로 돌아왔다 이거랑 똑같은 의미인 거지. 여기까지 이해가 돼요? 그러면 위치 변화의 정의가 뭐였어요? 아 맞아 나중 위치 빼기 처음 위치 0부터 t4까지라고 했으니까 t4일 때 위치 0일 때 위치를 빼면 되겠지? 근데 어차피 둘 다 위치가 몇이니까? 둘 다 몇이었어 위치가? 0일 때도 0이고 t4일 때도 0이잖아요. 그러면 얘는 몇이구나? 0이구나. 또는 정적분해도 똑같은 결과가 얻을 수 있어요. 0부터 t4까지 여기 지금 넓이가 똑같다고 했기 때문에 정적분하면 여긴 양수, 여긴 무슨 수가 나와서? 음수가 나와서 몇이 되는 거예요? 0 이렇게 된다는 거죠. 같은 표현이에요. 자 그 다음에 t1부터 t3까지 볼게요. t1부터 t3까지 보면 지워가면서 볼까? t1부터 t3까지 보면은 이거는 정의대로 가면 따라하세요. 위치 변화는 나중 위치 빼기 처음 위치. 그럼 식으로 쓰면 st3-st1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그럼 이거는 무슨 의미냐면은 st3 st1 여기 y좌표에서 여기 y좌표를 뭐하면 빼면 되겠죠? 이게 이거잖아요. st3 이게 여기 높이 이게 st3가 되겠죠? 여기가 s f1 f2 하듯이 st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지금 위치 변화가 st3에서 st1을 뺐어? 누가 더 크니? 둘이 절대값이 크지? 그럼 얘 무슨 수 되겠네? 음수가 되겠죠? 따라하세요. 변화가 음수 뭐 했단 얘기야? 증가했단 얘기야? 감소했단 얘기야? 결론적으로 감소했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야. 중간에 증가했다 감소했구나 어쨌든 얘는 작아졌구나 감소했구나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고 이거 마찬가지로 정적분했을 때랑 식 모양이 똑같네? 정적분으로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돼. 자 이거는 t1부터 t3까지인데요. 정적분할 때 우리가 보통 x축과 교점이 있으면 따로따로 계산을 하잖아요. 요만큼이랑 요만큼을 따로따로 계산을 해주면 되겠죠? 자 여기서 파란색으로 표시를 해볼게요. 이 파란색이 넓이가 의미하는 거 축보다 위쪽 넓이죠? 따라하세요. 증가량. 여기서 요점부터 요 지점까지 얼마나 증가했는지 높이 차이를 말해주는 거야. 넓이가 의미하는 게. 그럼 여기서 마찬가지로 요만큼 빨간 부분의 넓이는 T축보다 아래쪽에 있는 넓이죠? 무슨 량으로 해석해야 돼요? 감소량. 얼만큼 내려왔냐? 넓이만큼 줄어들었어요.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실제로 위치 차이를 물어보면 여기가 만약에 S2라고 하고요. 여기를 만약에 S1이라고 해봐. 그러면 위치가 변했어. S1만큼 커졌다가 S2만큼 어떻게 됐어요? 작아졌죠? 위치 변화는 위치 변화를 써라 그러면 얘는 S1 플러스 S2가 되는 거야. 아, 넓이 얘는 빼줘야겠죠. 감소했으니까. 그럼 얘는 넓이로 표현한다면 S1 마이너스 S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가 있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나요? 얘는 0이었어요. 왜 0이었냐면은 왜 0이었냐면은 아까 여기 요 큰 넓이를 S라고 한다면 이쪽 넓이 대칭이라서 여기도 S 이렇게 된다고 가져갑시다. 자 그럼 얘는 왜 0이 나왔냐라고 묻는다면 S만큼 증가했다가 S만큼 뭐 했으니까? 감소해서 0이 됐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고 넓이로 표현하자면 이런 거죠. 넓이로 해서 여기는 정의 여기는 정적분 표현 여기는 넓이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정적분과 넓이가 관련이 있으니까 여기까지 이해가 되나요? 잘 봐봐.
자, 그런 다음에 위치 변화를 했으니까 이동거리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봐봐. S0부터 ST4까지. 0부터 T4까지 위치 변화 몇 나왔었지? 그럼 얘가 이동을 안 했을까? 실제 이동한 거리는 0이 아닐 거야. 근데 위치 변화의 정의가 나중 위치에서 처음 위치를 뺐기 때문에 나중 위치도 원점, 처음 위치도 원점, 그래서 위치 변화량이 0인 거야. 예를 들면 너네가 집에서 있다가 학교 갔다가 학원 갔다가 집으로 돌아왔어. 그럼 나중 위치 빼기 처음 위치는 0일 건데 너네가 이동하는 거리가 0은 아니잖아요. 무슨 차이인가 생각을 해봤더니 이동하는 거는 증가해서 더 멀어졌든 가까워졌든 이걸 다 각각의 이동거리를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지금 플러스 방향으로 요만큼 갔다가 마이너스 방향 이만큼 갔어? 그러면 부호를 다 떼버리고 실제로 이동하니까 S만큼 갔다 S만큼 돌아왔으니까 여기는 이동거리 T0부터 T4까지는 이동거리가 얘가 S-S가 아니라 S 플러스 S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지. 내가 플러스 방향으로 S만큼 이동, 마이너스 방향 S만큼 이동, 그럼 실제 이동거리는 몇 S가 돼야 되는 거야? 2S. 방향이 반대여도 그냥 다 절대값 씌워가지고 양수만 가서 다 더하는 얘기야. 여기까지 괜찮나요? 이게 뭐랑 똑같냐면은 정적분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인테그랄 0부터 T4까지 무조건 따라하세요. 양수로 만들고 더한다. 또는 이제 넓이를 더한다고 똑같은 말이에요. 넓이는 따라하세요. 넓이는 절대값 정적분. 그게 넓이랑 똑같은 얘기죠? 이렇게 계산하면 이게 접어 올린 그래프에서 넓이를 구하게 되니까 S에서 ES 결과가 똑같이 이렇게 나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겠지? 여기까지 이해가 되나요? 자, 그래서 얘가 절대값이고 정적분에서 넓이로 해석이 되고, 참고로 우리가 속도의 절대값 주는 걸 속도의 크기라고 부르고요. 속도의 크기를 줄여서 뭐라고 부르기로 했지? 여기서 VT는 두 글자로 뭐라고 부르죠? 속도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위치 변화를 구해라 그러면 따라서 속도를 정적분. 이동거리를 구해라 누구 정적분? 속력을 정적분. 또는 따라서 속도의 크기를 정적분. 속도의 절대값 정적분. 참고로 인테그랄 세모의 절대값 dx 이올 거잖아요. 따라서 절대값 정적분. 이거 세모랑 x축 사이의 넓이 구합니다.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속력의 정적분은 속도 그래프랑 x축 사이의 넓이를 구하라. 이거랑 똑같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어. 그래서 넓이 이렇게 그냥 구하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러면 아까 T1부터 T3까지 위치 변화했죠? 이동거리는 어떻게 될까요? 이동거리는 여기가 S1, S2야. S1만큼 무슨 방향으로 이동했어? T축 위쪽 넓이면 플러스 방향으로 이만큼 이동했다는 거죠? 그러면 실제 이동한 거리를 물어보면 여기는 얘요? S1만큼 이동한 다음에요. 반대 방향으로 얼마큼 또 이동을 했죠? S2만큼 또 이동했어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무슨 차이인지 알겠어요? 여기는 뭐 했었죠? 뺐죠? 방향에 따라서. 근데 이동거리는 무조건 다 넓이를 더해준다 생각하면 되는 거지. 얘도 식으로 굳이 표현을 한다면 인테그랄 T1부터 여기 있었는데? 아, 뭐야? 여기 있잖아. 밑줄이 여기가 아니라 여기 밑에 하나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너희가 일단 뭘 알아야 되냐면 위치 변화랑 이동거리의 차이를 알아야 돼요. 그래프가 주어졌을 때 또는 식이 주어졌을 때 우리가 다 계산할 수 있어야 되고, 주로 이제 어려운 문제는 둘 다 나와요. 그래프랑 식을 둘 다 써야 되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가 VT 그래프, 속도 그래프가 주어졌을 때 이 넓이를 해석할 수 있어야 돼. 이만큼의 넓이가 뭐 만약에 10이었다.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0초부터 T2초까지, 이런 시간 단위가 초였다고 친다면 T가 0일 때부터 T2까지 축 위쪽 넓이니까 무슨 량으로 해석하면 되죠? 증가량. 그럼 위치가 몇 증가했다? 10 증가했다. 또는 위치 변화가 몇이다? 10이다. 또는 이동거리가 몇이다? 10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 예를 들면 여기가 만약에 요만큼 잘랐을 때 여기가 만약에 뭐 5였다. 5. 이게 바로 표현 10. 자, 그럼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처음에 0부터 T3까지 위치 변화는 몇이라고 말해야 될까? 10만큼 뭐 했다가 증가했다가 5만큼 뭐 했어? 감소했다. 그러면 얘는 위치 변화는 몇이다? 5다. 플러스 5다. 근데 이동거리는 몇 이동했다가?
몇 이동했으니까 위치 변화는 몇이다? 15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차이인지 알겠어? 네, 위치 변화 이동 거리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프에서는 넓이 또는 정적분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고요. 위치 변화는 정적분, 이동 거리는 넓이를 구하는 거랑 똑같은 의미예요. 식으로 계산할 수 있어야 돼요. 절대값 씌워서 계산해주면 된다. 여기 너네 필기할 건 없어요. 써놨고요. 자, 여기까지가 기본 내용이고요. 또 어떤 것들인지 봅시다. 자, 원점을 출발하여 한 다음에 뭘 줬는지 봅시다. 일단 원점 출발할 때 중요한 조건이에요. 미분해서는 괜찮은데 적분해서는 되게 중요해. 따라하세요. S0은 0. 0초일 때 위치가 0이다. 원점을 이란 얘기는 위치가 0. 출발 T가 0. 그래서 S0이 0이다로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 적분 상수가 될 거예요. V를 적분해서 S를 구할 때 적분 상수 역할을 할 거예요. 자, 1에서의 위치가 5다. 이것도 식으로 표현하자면 이거 S 몇이 몇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니? S1이 몇이다? 5다 이렇게 되는 거겠죠? F' 준 다음에 F1이 5다. F0은 0이다. 적분해가지고 미정계수 결정하고 결정해서 fx 구하는 거랑 똑같은 그런 느낌인 거지. 자, 문제에서 원하는 이 부분만 표시를 해볼게요. 1부터4까지의 위치를 따라하세요. 위치 변화, 변의, 뭐 어떻게 말하는 우리가 따라하세요. 속도의 정적분. 그러면 이게 정의를 말하자면 S 몇에서 나중 위치 S4에서 처음 위치 몇을? 이게 되는 거고요. 그 S 그래프를 알면, S식을 알면 이거 쓰면 돼요. S 그래프에서 높이 차이를 써도 되고요. 아니면 S 함수식을 알고 있으면 대입해서 계산해도 되고요. S를 굳이 안 구하고 V에서 끝내고 싶다? 그러면 V를 적분하면 되겠죠? 1부터 4까지 VT 이렇게 해도 되고요. 아니면 VT 식은 몰라. 근데 그래프를 알고 있다? 넓이를 알고 있다? 넓이로 해석해서 우리가 아까 넓이로 해석하는 거 했었죠? 넓이로 해석할 수도 있어야 돼요. 여기까지 다 할 수 있어야 돼요. S에서의 높이차, S 그래프 계산, V에서의 넓이, V에서의 정적분 계산 다 할 수, 좀 주어진 거에서 필요한 거 뽑아서 쓸 수 있으면 돼요. 근데 잠계산은 내가 안 할게요. 자, 이거 V에서 미정계수 하나 있죠? T에 대한 함수니까 VT는 T에 대한 함수니까 X의 역할, 기준 문자, 독립변수죠? 그럼 적분하면 적분상수까지 포함하면 미정계수 몇 개? 2개. 그리고 식도 몇 개? 2개. 계산하는 얘기지. 나머지는 여기서는 이거 계산하는 게 제일 빠르지 않을까? S를 구한다면 계산하는 게. 자, 원점을 출발하여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전 P의 T초의 속도니까 VT식을 준 거죠. 자, 원점으로 돌아오는 데 걸리는 시간이야. 자, 원점으로 돌아왔다. 일단 우리가 어떤 특정한 상황이 주어지면 그 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A가 몇일 때, V가 몇일 때, S가 어떨 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원점으로 돌아왔다. 누가 몇이다로 해석하면 될까요? 이거는? S, T, ST가 몇이다? 0이다. 이거 위치가 0이 될 때가 언제인지를 물어보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럼 저 뭐 해버리면 돼요? 적분해가지고 ST 구하고 원점 출발이니까 적분상수 C가 몇이다? 0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S에서 그냥 구하는 거죠? 또는 우리가 V에서도 바로 구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랬지? VT 그래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6에서 출발해서 기울기 마이너스 2니까 여기가 절편 몇이겠네? 3. 그럼 봐봐. 이 넓이가 의미하는 거는 따라하세요. 위치의 증가량 플러스 방향은 얼마나 늘어난지 말하는 거야. 원점으로 돌았으면 다시 위치가 뭐 해야 돼? 감소해서 원점까지 와야 되지. 감소량이 아래쪽 넓이죠. 넓이 어떨 때? 그러면 이 합동 되려면 여기 몇일 때겠어? 이렇게 바로 찾을 수도 있으면 이건 V에서 찾은 거고. 이해되나요? 아니면 이건 V 그래프를 쓴 거. V 계산하고 싶다. 인테그랄 0부터 T까지 6-2t dt가 0이 되는 t값을 t1 x를 볼까? 이 x값을 찾으면 그게 6이 나올 거예요. v에서의 계산, v에서의 기하학적 의미를 본 거죠. 또는 s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s그래프에서 계산을 해도 돼요. 걸리는 시간을 구했으면 지금 구한 거고 원점으로 돌아올 때까지 움직인 거리예요. 거리 따라하세요. 위치 변화는 정적분. 원점 돌아올 때까지 위치 변화를 구해라. 그럼 원점에서 출발해서 갔다가 원점 돌아왔어? 위치 변화 몇이야? 다시 원점 출발했어? 갔다가 원점 돌아왔어? 위치 변화 몇이야?
0. 따라서 위치 변화는 나중 위치 빼기 처음 위치. 나중 위치 0이고 처음 위치 0이니까 위치 변화 0이야. 이동 거리는 0이라고 말하면 안 되겠죠? 이만큼 이동했다가 이만큼 이동한 거니까 여기 멈춤. V가 0 됐다. 여기서 멈췄다는 얘기인 거죠. 이 넓이가 플러스 방향 얼마나 갔는지를 말하고 이 넓이가 돌아왔다는 걸 의미하는 거잖아. 실제 이동한 거면 이만큼의 뭐를 구하면 똑같은 의미일까? 넓이를 구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거 여기 6 이렇게 되잖아요. 이 잘라가지고 이렇게 직사각형 만들면 넓이 몇인 거 확인? 18. 그럼 9만큼 갔다가 9만큼 돌아와서 변위는 0이고 위치 변화는 0이고 이동 거리는 18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지. 이해되나요? 여러 가지로 쉬운 문제에서 그냥 답만 구하고 가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로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고 다 신경 쓰면서 가야 쉬운 문제는 여러 가지가 되는데 어려운 문제는 또 몇 개가 막히거든. 그럼 너네가 특정 방법만 익숙해진다? 그럼 특정 문제에서는 막힌 일이 계속 생길 수밖에 없어. 여러 가지로 다 확인할 수 있지만 재환 어떡해? 못 들었어. 봅시다. 이건 신한계 문제고요. 신한계 다 섞여 있으니까 봅시다. 자, 매초 28m의 속도로 달리던 열차가 전방 X미터, 그러니까 열차가 이렇게 가고 있다. 좀 줄일게요. 열차가 가고 있었어. 가고 있다가 X미터, 몇인지 모르겠죠? X미터만큼 떨어진 지점에 물체가 여기 장애물이 있었대. 그래서 브레이크를 밟았대. 급제동 걸었다? 브레이크를 밟았다? 이런 소리예요. 브레이크를 밟았어? 근데 이 속도가 VT, 이때 속도가 28-4t다. 이렇게 줬어요. 근데 빨리 멈추면 이렇게 멈출 수도 있지만 멈추기 전에 여기까지 도착했을 때 충돌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뭐 하지 않았으면 좋겠대? 부딪히지 않았으면 좋겠대.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걸 해석해야 될까? 브레이크 밟고 시작한 다음에 이동을 하다가 멈추겠지. 그게 어때야 될까? 예를 들면 봐봐. 100m 떨어졌어? 근데 100m 가다가 120m 가야 멈추는 상황이었다 쳐보세요. 속도가. 그럼 뭐 했을까? 충돌했겠지? 근데 만약에 브레이크 잘 밟아서 80m만 가도 멈출 수 있었다? 충돌할까 안 할까? 안 하겠죠? 그럼 이렇게 되는 거야. 얘 운동을 관찰해보면은 속도 그래프를 볼게요. VT. Y 한 다음에 Y는 VT에 되고 아니면 여기에 대한 VT 이렇게 하세요. 자, 그러면 VT가요 28-4t니까 이렇게 돼. 28에서 내려가서 7초일 때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이동거리. 이동거리는 여기서 바로 나오는 거지. 7 곱하기 10니까 98 이렇게 되나? 자, 그러면 얘가 멈추려면 몇 미터는 가야 된다. 멈출 때까지 지금 속도가 0 됐다는 게 멈췄다는 얘기잖아요. 멈출 때까지 몇은 이동해야 된대요? 98은 이동을 해야 돼. 아, 그러면 충돌 안 하려면 X가 어때야 되겠구나. 98보다 커야겠지. 98 똑같으면 딱 부딪혀서 충돌한 걸로 치지 않을까? 위치가 딱 차이가 0이네. 범위는 했으니까 애매하네. 야, 1m 떨어졌어. 재환이랑 내가 1m 이동해서 딱 닿았어. 충돌한 거야. 네, 그러면은 얘는요 t가요 7 아니 몇이지? x가 내가 멈추게 한 이동거리 98. 이거보다 커야 닿지 않겠죠? 이게 닿지 않을까? 이렇게 표현하면 될 것 같고요. 자, 이게 따라하세요. 제동거리. 이런 유형을 제동거리 유형이라고 부르고요. 뭐 기차든 차든 뭔가 가다가 브레이크 밟고 나서 내가 완벽하게 처음 브레이크 밟은 순간부터 차가 완전히 멈출 때까지 그 이동한 거리를 제동은 브레이크라는 얘기예요. 브레이크 밟았을 때 얼마나 다 멈출 수 있냐 이걸 제동거리라고 부르고요. 그런 유형은 지금 방금처럼 브레이크 밟고 얼마나 이동했냐 이걸로 너네 기준으로 판단을 하면 돼요. 알겠니?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자, 이거는 자이네요. 최근 4월 학평 10번이면 쉬운 문제죠. 수익선율을 움직이는 전피의 t에서의 속도, 얘는 0도 포함시키네. 속도 그래프를 줬어요. 우리가 위치, 속도, 가속도 중 하나를 주겠지? 근데 누구를 주든 내가 미분적분 이용해서 나머지 원하는 걸로 다 구할 수 있으면 돼요. 주로 VT를 제일 많이 줘. 왜냐면 가운데 껴있으니까. 가속도도 구할 수도 있고 위치 구할 수도 있고. 몇 차 함수를 준 얘들아? 2차 함수를 줬으니까 대충 그려보면은 A가 몇인지 모르겠는데 2보다는 크다 그랬으니까 2A, P축과 만나겠죠?
이렇게 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때 처음에 위치가 0이었대요. 그리고 0보다 클 때, 그러니까 출발 이후라는 뜻이야. 출발 후 P의 위치가 0 되는 순간이 한 번 푼이래요. 위치 그래프를 상상해 보잖아? 몇 참수가 나와야 돼? 항상 나오겠죠? 그러면은 뭐 하는 그래프가 나올까요?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이런 그래프가 나오겠죠? 그때 처음 위치가 몇이라고 했으니까 0이라고 했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지지 않을까? 근데 그러면 출발 이후에 위치가 0이 되는 게 몇 개 지점이나 존재해요? 두 개나 존재하면 안 되겠지. 몇 개밖에 없어야 되는데? 와씨 뭐 해야 되는구나? 좁혀야 되는구나.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 여기 무조건 원점 지나야 돼. 0,0 지나니까 여기 특별한 그래프가 되겠죠?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된다는 거죠. 여기가 2야, A 몇이었어?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래서 A가 6 이렇게 되니까 A 결정되면 V가 결정되니까 V 8 계산하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거를 넓이로 바로 해석을 할 수도 있어. 이 ST까지 온 거죠? ST 그래프를 본 거야 이거는. VT에서 바로 끝낼 수도 있어. 분명히 처음에 내가 여기 넓이 A, B, C라고 가정했고 넓이를 이거 C는 안 되겠다. 이게 무슨 소리냐? 수직선상에서 원점에서 출발한다 그랬죠? 원점 5, 0으로 넣을게요. 플러스 방향으로 얼만큼 이동하고, 따라서 넓이는 이동거리, 넓이 몇이라고 났어 내가? A. 그러면 위쪽에 있으니까 플러스 A, 마이너스 B니까 플러스 방향 얼만큼 갔다가 그 다음에 마이너스 방향 아래쪽이니까 아래쪽 넓이는 마이너스 방향 이동거리라고 그랬죠? 얼만큼 갔대? 근데 B가 요만큼 갔는지 이만큼 갔는지 이만큼 갔는지 모르겠어.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양수죠. 넓이가 위쪽이니까 쭉 이제 플러스 방향으로 이동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 중에서 요렇게 왔다가 돌아갔어? 그럼 이거 출발 위에 원점 다시 가요 안 가요? 안 가죠? 근데 만약에 출발했다가 그대로 원점 돌아왔다가 다시 플러스 방향 가면 그러면 원점 몇 번 만났구나. 출발 이후 한 번, 총 2번. 그 다음에 만약에 더 많이 갔으면 마이너스 방향 갈 때 한 번, 플러스 방향 갈 때 한 번 해서 총 2번이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이건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는 거야. 이 그래프를 보고 이렇게 떠올릴 수 있어야 돼. A만큼 오른쪽, B만큼 왼쪽, 이 넓이만큼 오른쪽 쭉 계속 가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러면 한 번 만나려면 결국에는 여기서 플러스 방향 갔다가 원점 돌아왔다가 플러스 방향 가는 경우밖에 없어. 그럼 이 넓이가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되는 거죠. 그럼 바로 여기서 한 조각, 두 조각, 세 조각 이것도 쓸 수 있으면 참 좋겠죠. 적분 넓이 공식. 그래서 여기가 2, 그럼 여기 몇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지금 이거는 VT 그래프에서 쓴 거. 아까 거는 VT에서 ST를 개형 추론한 다음에 ST 그래프에서 푼 거죠. VT에서도 할 수도 있고 ST에서도 할 수 있어요. 근데 킬러 문제는 VT에서 다 끝내야 돼요. ST로 못 가. ST로 못 가요. VT 그래프에서 방금 이렇게 판단할 수 있으면 준킬러, 수능 준킬러가 되는 거고, 어려운 준킬러예요. 자, 이것도 필기하지 마시고요. 다 너네가 고민을 하자. 어떤 상황인지. 자, 그 다음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전기의 시각 t 0 이상에서의 속도가 vt 10을 줬죠. 미적 계산하나 포함되어 있네요. 근데 t를 인수로 가지니까 0,를 무조건 지나고요. 0에서의 위치와 6에서의 위치가 서로 같다. A가 무슨 순위는 안 줬네? 상수라고 줬네? 2차 함수니까 아래로 볼록하니까 개형이 크게 세 가지 정도가 있지 않을까? 한 번에 다 그려볼게요. 요렇게 여기는 A 0 0 0 이건 A가 무슨 수일 때? 음수일 때. A 몇일 때? 3번 케이스는 A가 무슨 수일 때? 양수일 때 의미하는 거죠? 자, 그럼 봐봐. 0 이상일 때만 지금 보고 있으니까 이쪽 볼 필요가 없는 거야. 계속 무슨 방향으로만 가는구나. 넓이가 계속 위쪽 넓이, 정적분이 계속 양수죠? 계속 플러스 방향으로만 가는구나로 해석할 수 있어야지. 그러면 0초일 때나 0초일 때 위치가 몇인지 모르겠거든? 0초 이후로 계속 무슨 방향으로만 이동하고 있는 거야? 플러스 방향만 가는가?
거야. 어디서 출발은 0인지 뭐 10에서 출발하는지 몰라. 근데 어쨌든 출발 지점부터 플러스 방향으로만 계속 가. 절대로 위치가 같을 수가 없어요. 위치 같으면 다시 뭐 해야 돼? 가다가 돌아와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안 돼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어. 이거 봅시다. 0초 이후에 계속 무슨 방향으로만 가고 있어? 플러스 방향. 절대 다시 만날 수가 없어요. 이런 거지. 그럼 처음에 일단 무슨 방향으로 갔다가 마이너스 방향 갔다가 다시 무슨 방향으로 가기 시작해서 다시 도착했을 때가 몇이구나? 6초구나. 그러면 마이너스 방향 간 거랑 플러스 방향 가기 똑같으려면 넓이가 어때야 돼요? 한 조각, 두 조각, 세 조각. 여기 이렇게 A 몇인 거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여기서 이렇게 돼야 되니까 여기 높이가 6초일 때 똑같다. 이렇게 되니까 얘가 4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거는 ST에서 처리한 거고요, VT에서 처리한 거고. 둘 다 할 수 있어야 되지만 이거를 못하면 어려운 문제고 풀어요. 얘는 꼭 할 수 있어야 돼. 이해되나요? 이건 너네가 고민을 해야 되지. 단순 계산은 아니야. 고민만 하면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요. 해보세요, 너희 주제로. 자, F'T를 줬고요. 운동과 반대방향 움직인 거리. 자, 보세요. 위치가 FT야. ST를 그냥 F로 준 거죠? 그럼 F'T는 이 물체의 뭐를 표현했다고 생각하면 될까? 위치 미분했죠? 뭐야, 그러면? 이 물체의 속도를 표현한 함수구나. 속도가 이렇게 VT를 준 거랑 똑같은 거죠. 근데 운동 방향 따라서 운동 방향? 속도의 부호. 처음에 속도가 3으로 시작했지. 무슨 방향으로 움직이는 상태로 시작한 거야? 3으로 움직이는 상황으로 시작하는 거야. 그러다 속도가 점점 줄어들어서 속도 몇 되고? 1초일 때 0 되고 마이너스 방향으로 이동해. 점점 빨라지다가 2초일 때가 제일 빨라. 그래서 속도 다시 몇에 가까워져? 0에 가까워져서 멈췄다가 3초일 때 멈춰? 다시 무슨 방향으로 가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운동 상태를 표현을 하는 거죠. 반대 방향 움직인 거리, 이거 몇 분의? 몇 분의? 6분의. 최고차량계수 절대값 몇이죠? 그걸 모르네. 그걸 구해야겠네요. 그러면 여기 그럼 인수 정리로 t-1, t-3 최고차량계수 A 이렇게 놓고 점 하나 더 줬죠? 몇 콤마면? 6,3 대입하면 최고차량계수 결정되겠죠? 6분의 되겠지. 자, 이거 시단계고요. 봅시다. 원점을 출발하여 시간에 다 표시하는 사람.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 0 이상 10 이하에서의 속도 그래프가 따라서요. 속도가 구간분할 함수. 나 구간분할 함수 다 샵쳤나? 이걸 나눠놨던 거 같은데. 내가 다 샵쳤네. 굳이 기대할 필요 없다 해서 그냥 샵쳤네. 자, 구간분할 함수를 줬어요. 그냥 VT 그래프를 그릴 수도 있고, 이거 적분해서 ST10을 구할 수도 있고. 참고로 따라하세요. ST는 연속이어야 돼. 갑자기 순간이동하면 안 되잖아. 위치가 갑자기 1에서 3으로 갑자기 뿅 나타나면 안 되니까 연속이어야 되고요.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따라하세요. 속도도 연속. 속도가 10에서 갑자기 3,000 막 이렇게 될 수는 없어. 10에서 갑자기 UFO가 아닌 이상 연속성을 띌 수밖에 없어. 속도가. 그러면 V가 연속이야? 그럼 ST는 뭐 가능할 수밖에 없을까? 미분 가능해. A는 가능해요. 불연속이어도 돼요. 근데 V랑 S는 연속이어야 돼요. 끝난 게 아니잖아. 아무튼 그래서 적분해가지고 ST 하면은 이거 적분상수 다 결정이 돼. 왜냐? 얘 적분상수 나오죠? 근데 S0이 몇이라서? 적분상수 결정되지? 얘 적분해. 근데 연속이어야 돼서 대입한 게 어때야 돼? 여기 C1, C2 다 결정되고 C3도 연속이니까 대입하면 C3 결정. 그럼 이거 적분해서 원한다면 ST10 다 구할 수 있어. 자, 따라하세요. VT 그래프, VT10 두 가지 방법 있죠? 적분해서 ST를 구했어? 따라하세요. ST 그래프, ST10 또 두 가지가 있죠. 뭐가 좋을지는 문제에 따라 달라. 이거 멍둥이 막 사르르 감기네. 자, 0이랑 6 이하인 x에 대하여
0부터 x까지 움직인 거리, 이동거리 말하는 거죠. 따라서 이동거리는 넓이 말하는 거죠. 다 거리네. 그러면 이동거리랑 우리가 구분해야 될 거 따라서 위치 변화는 따라서 위치 변화는 정적분. 그러면 이동거리는 넓이 또는 이렇게도 말할 수 있지. 따라하세요. 위치 변화는 속도의 정적분. 그럼 이동거리는 누구의 정적분? 속력의 정적분 또는 그냥 넓이.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자, 얘 뭔 소린가 보자. 그러면 아이씨 거리, 넓이를 뭐란 얘기야. 그럼 너네가 절대값이어서 아래쪽 점을 올린 다음에 정적분 계산을 하던가 아니면 넓이를 보던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되는 거지. 그러면 나는 웬만하면 그래프를 먼저 볼 거야. 왜냐? 너무 친절하게 직선들로만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굳이 정적분 계산할 필요 없이 그냥 기본 도형의 넓이들로 다 그냥 정적분 값을 계산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나는 그래프를 그릴 것 같아요. 자, 그럼 0에서 출발해서 처음에 2t니까 기울기 2로 이렇게 올라가다가 2,4까지 올라갔다가 기울기 마이너스 1로 6까지 내려와. 연속이니까 고민할 필요 없어. 그냥 다 연결해서 그리면 돼. 기울기 2분의 1이니까 이런 느낌을 이렇게 해서 10초까지 간격이 4니까 좀 이 정도면 괜찮죠? 자, 이렇게 표현을 해놓고 x가 0이랑 6 사이 어딘가에 0과 6 사이 어딘가에 이제 x가 있는 거야. 근데 뭐 fx라는 걸 어떻게 정했냐면 머리카락 대충 아무나 나올게요. 왜 x라고 해보자. 첫 번째 0부터 x까지 움직여요. 요 넓이, 파란색 넓이. 그 다음에 x부터 x 플러스 4니까 여기서 오른쪽으로 4만큼 대충 여기 x 플러스 4. 아니. x 플러스 4를 놓고 요 사이에 넓이, 이 노란색 넓이가 됐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요 지점부터 여기까지니까 초록색으로 표현을 해볼게요. 요 넓이. 세 가지 넓이를 비교를 한대. 그중 이제 어떤 거를 제일 작은 거를 뭐로 놓겠대요? fx. 와, 미쳤네. 구강분하는 소리 나오거든요. 최소 넓이를 fx로 하겠다. 이거는 처음부터 쭉 다 봐야지 뭐. 어쩔 수 없지 뭐. 기준 문자 최소일 때부터 최대까지 다 볼게요. 0부터 6까지. 자, 0이면은 0, 4 이렇게 되겠죠. 0, 4. 0이랑 0 하면 0. 0부터 4까지 하면 요 넓이 두 개. 삼각형, 사다리꼴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이쪽 개 넓죠? 따로따로 구해놓는 게 좋지 않을까? 미리 구해놓고 계산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요만큼 여기부터 여기까지 요 넓이, 삼각형 넓이 가면 2, 4니까 여기 4 이렇게 되겠네요. 삼각형 넓이. 여기 기울기 1이니까 4, 4 그러면 직각이 분면이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동거리 넓이는 그러면 8 이렇게 될 거고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동거리는 4, 2니까 4 이렇게 돼요. 이런 느낌이에요. 0부터 4 이렇게 끊으면은 오른쪽 개 많고요. 언제 그럼 얘 점점 조금 늘어나. 여기 개 넓어요. 여기 개 넓어요. 와, 언제 얘네 둘 중 하나랑 같으실까 계산을 해야 돼. 미쳤네.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건가? F0은 이거 다 구해야 하는 건 좀 이렇게 오버한 것 같은데. F0은 F6은 0. 와, 씨, F 적구나 해. 미쳤네. 선 넘네. 뭐 문제인가 했는데 좀 선 넘는 문제였네요. 구간분할인 것만 딱 보고 넘어갔는데. 넓이가 같아질 때 이거는 아쉽게도 계산을 다 해야 돼요. 이거는 어떻게 계산할 거야? 나는 구간을 나눌 거야. 어떻게 할 거냐면은 fx는 이거 선 넘는다. 이거 그냥 경험으로 가져가세요. 0부터 2까지로 한번 나눌 거야. 그 다음에 2부터 6까지로 하면 돼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 계산대로 박을 건데 0부터 2까지는 이 파란색 넓이는 계속 요 삼각형이 되겠죠. 그리고 0부터 6까지는 0부터 2까지는 요 사이에서 이렇게 있기 때문에 요 넓이가 이 사다리꼴이랑 두 사다리꼴의 합이 되거든요. 또는 이 전체 삼각형에서 요 두 개를 뺀 게 되거든요. 그리고 얘도 항상 요 삼각형, 요 삼각형 이렇게 규칙 유지가 돼. 근데 2가 넘어가는 순간 이 파란 넓이가 삼각형이랑 사다리꼴 넓이로 바뀌게 돼요. 넓이 구하는 방법이 달라지니까 식이 달라져서 구간을 나눠줘야 되는 거야. 근데 그 이유를 지금
이렇게 조금씩 내 눈으로 이렇게 조금씩 가면서 봤더니 6까지는 계속 똑같구나 규칙이.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나누는 거야. 이 문제가 어렵다면 이게 어려운 거예요. 왜 0부터 2, 2부터 6을 나눠야 되는지 찾아야 돼요. 그래프를 움직여가면서. 자 그러면 이거 식으로 그냥 계산을 해주면 돼요. 이 기울기가 이거 바로 계산합시다. 0부터 2까지는 미친 3개를 다 구해야 되잖아. 그럼 3개를 다 쓸게요. 여기다가 내가 정신병자네. S1, S2, S3라고 할게. 자 여기 그러면 S1 미친놈인가? 표로 표현을 개운하네. 잠깐만. 여기에다가 S1 노란색을 S2 초록색 S3 식을 다 따로따로 구간분할하면서 표현을 해볼게. 그 중에 제일 작은 거 그냥 쓰면 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 다시 자 써봅시다. 0부터 2까지는 저 파란색 넓이니까 삼각형 넓이니까 개 쉽죠? x, 2x니까 넓이 뭐가 되고? 이렇게 되죠? 여기 노란색 넓이는 요 사다리꼴 2개 더해도 되고, 아니면 이 큰 삼각형에서 2개 빼도 되겠죠? 그게 조금 더 편하지 않을까? 요 큰 삼각형 밑변 6, 높이가 2, 4, 높이가 4였네요. 그럼 몇에서? 12에서 마이너스 한 다음에 S1 빼고요. S1을 그냥 써도 되겠네. S1 그 다음에 초록색 이 넓이. 이 넓이는 여기가 6, x 플러스 4 빼면 몇이에요? 2 마이너스 x. 높이는 여기 직각이 등변이니까 1대 1대 루트 2에서 1대 1이니까 2 마이너스 x의 제곱, 거기다 2분의 1이니까 2분의 1 한 다음에 x 마이너스 1에 x 마이너스 2의 제곱해도 똑같은 말이 되겠죠. 여기까지 괜찮나요? S3는 요거로 나오죠. 얘에다가 요쪽 넓이, 그리고 계속 요 삼각형 계속 상수로 계속 나오니까 여기는 2분의 1하고 x 마이너스 2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한 다음에 4, 2니까 4 이렇게 되겠죠?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래서 fx는 뭐냐? fx는 얘네 중에 제일 어떤 애? 제일 작은 애를 구해야 돼, 찾아야 돼. 처음에는 지금 누가 봐도 파란색이 제일 작죠? 그럼 우리가 뭘 찾아야 되냐면 파란색 점점 커질 거야. 나머지는 점점 커지거나 작아지거나 할 거야. 근데 최소인 게 달라지려면 얘가 제일 작다가 얘가 최소가 될지 얘가 최소가 될지 모르겠지만 대소가 바뀌는 순간 얘랑만 대소가 바뀌었다 쳐봐. 그 바뀌는 순간 얘네들이 값이 어떨까? 똑같아야 돼. 우리가 항상 따라하세요. 대소 비교는 같을 때 기준 관찰. 만약에 얘는 대소가 바뀌었다? 그게 언제인지 알고 싶다? 둘이 뭐 할 때를 찾으면 돼? 같을 때. 같았다가 다시 대소가 안 변할 수도 있고 변할 수도 있고. 그럼 얘네들이 뭐 하다라고 놓고 풀면 되는 거야. 같다 놓고 풀어보고 얘네들이 같다 놓고 풀어보면 되는 거야. 해봐야 됩니다. 자, 얘네들이 같을 때 얘네들이 다 확인을 해볼게요. 같다 그러면 이게 x제곱이죠? x제곱은 12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x 마이너스 2의 제곱 2 마이너스 12 2배 하면 4x제곱 마이너스 24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 3x제곱 야 계산 이렇게 시키냐? 쓰레기네. 맞습니다. 넘어가면 그럼 5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20 이씨 인수분해 개 못하네. 도와줘. 인수분해 못하겠어. 5, 1밖에 없죠 일단. 어떻게 할까? 판매를 쓸까? 그네고시 쓸까? 나 이거는 난 뇌절하면 그냥 그네고시 쓰거든. x는 5분의 2 끌마 루트하고 4 빼기 100. 뭐야 이게? 무슨 일이야?
인수분해 안 되는 거구나. 미친놈인가? x가 야 근데 이거 아닌 건 확실히 알 수 있어. 왜냐면은 이게 무슨 소리냐면 지금 0이랑 2 사이에서 안 바뀐다는 건 알 수 있어. 왜냐면 봐 얘가 2보다 어때요? 크죠? 그럼 뺐으면 음수되니까 애초에 저 범위 벗어나지? 이게 대충 10점 몇이란 말이야. 더했어도 이거 12점 몇이야? 5로 나누면 몇 점 몇이 됐죠? 2점 몇이 일단 이 범위에서는 둘이 같은 경우가 안 생긴다는 얘기야. 이렇게 판단을 해야겠다. 거짓말. 아 그러면 일단 얘가 얘보다 커지는 경우는 없다. 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러면 이제 누구를 판단하려면 혹시 얘는 더 커질 수 있나? 확인해 봐야겠죠? 2x제곱 마이너스 8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왜 이렇게 괴롭히냐 그냥 열받네. x는 마이너스 2 뿔마 루트 한 다음에 4 플러스 12 16 이거 되네? 4 인수분해 되는 거구나. 6이 12 인수분해 되면서 그게 몇이랑 몇이야? 4 빼면 마이너스 6? 4 더하면은 2. 2초 딱 바뀌는 건데 2초 때 딱 바뀌네. 그러면 0보다 0 이상 이 미만일 때는 이것만 가지는 거야. fx는 구간 안 나눠도 되고 이거 하나 이렇게 딱 가진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여기까지 괜찮나요? 야, 이 한 문제가 엄청 신한계가 괜히 신한 게 아니라 자 2부터 6까지 일단 딱 2초일 때는 얘네들이 어떻게 된다는 걸 확인했고 같아지는 거 확인했죠? 그리고 지금 내가 아까 얘 이렇게 넘겨서 풀었지. 따라서 빼기 함수. 얘 위치에서 얘를 뺀 거야. 빼기 함수가 0 됐으니까 지금 같았던 거 뺐을 때 이런 느낌이었잖아요. 맞아요? 그럼 빼기 함수가 처음에 음수에서 양수로 바뀌었죠. 무슨 소리냐? 지금 내가 S1에서 S2 뺐지. S1이 더 어떻다가? 작았다가 그래서 음수가 나왔던 거야. 그러다가 같아지고 그 다음 누가 더 작아졌다? S2가 작아진 거야. 그래서 일단은 여기 S2로 시작해야 해요. S2로 시작하는 게 맞아요. 근데 식이 바뀌었으니까 또 확인 다 해야 돼. 네, 요거 식만 써주고 요거 똑같은 과정이니까 내가 안 할게요. 여기만 한번 해볼게. 시간 써봅시다. 자 그러면 여기 2가 넘어가면은 얘가 그림 하나 더 그리는 게 나을 것 같아. 하나 더 보여줄게요. 2초 이후에는 그림이 어떻게 되느냐. 이쯤에서 x를 끊는 거죠. x. 이쯤에서 x 플러스 4 풀어놓고 이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넓이는요 점점점 커지겠죠? 이 넓이는 점점 커지겠지? 이 넓이는 점점 어떻게 될까요? 작아지겠죠? 이 넓이는 점점 어떻게 될 것 같아? 어떻게 될 것 같니?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이게 오른쪽으로 갈수록 오른쪽으로 가잖아? 그럼 원래 포함됐던 넓이가 점점 빠지죠? 포함 안 됐던 넓이가 점점 추가되죠? 빠지는 거는 이렇게 높은데 추가되는 건 조금밖에 안 되니까 얘도 점점 어떻게 되겠구나 작아져요. 얘도 작아지고 얘도 작아져. 그럼 얘네들 중에 이제 대소가 바뀔 수가 있는 거죠. 일단 지금 최소는 S2로 최소로 시작을 해. 그러다가 얘는 점점 얘가 뭐야? 얘가 제일 작지? 얘는 더 작아지고 얘는 점점 커지고 있어. 그럼 절대 같아질 수가 없겠지. 원래 얘가 더 커요. 얘가 더 작아요. 근데 큰 애는 더 커지고 있고 작은 애는 더 작아지니까 절대 같아질 수가 없으니까 이 범위에서 얘랑 얘가 교차하는 케이스는 없다는 거야. 그럼 만약에 대수가 바뀐다면은 얘네들이 바뀔 수가 있겠죠. 근데 점점점 이동해봐. 얘 점점점 쪼그라들죠?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고 모르겠네. 그거 해봐야 돼. 아마 좀 계속 S3로 갈 것 같긴 한데 해봐야 돼. 빨리 계산 한번 해봅시다. 갖다 놓고요. 12-S1 이게 X제곱이었죠? 마이너스 이건데 넘겨. 그러면 누구나면은 넘겨 X-2의 제곱 플러스 4 X제곱 넘기면은 2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 플러스 4 8인데 빼니까 마이너스 4는 0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는 0 이건 또 그거 안 되네. 루트 나오네.
그 얘가 이 범위에 있긴 하겠네요. 넘기면 플러스 3, 1뿔만 3이네. 1뿔만 3이니까 1 마이너스 3은 음수니까 볼 필요가 없죠? x가 음수니까. 근데 1 플러스 3일 때 둘이 똑같은 지점이 존재하네. 그리고 빼기 함수가 이렇게 x축을 지나기 때문에 배수가 바뀌네. 그럼 얘가 1 플러스 3은 2점 몇이니까 f는 구간이 또 나뉘어요. f는 구간이 어떻게 나뉘냐면은 S3가 됐어요. S3에서 S2로 바뀌어요. 그게 언제냐라고 묻는다면은 x가 2 이상 1 플러스 3 1 플러스 3 이상 6이야. 이렇게 구간 분할하면 저희가 아니겠다. S1에서 S3에서 S2로 바뀐다. 이렇게 되겠네요. 근데 이상하다. 말이 안 되는데 S3가 나중에 이렇게 쪼그라져서 S3가 0에 가까운데 이 넓이랑 어떻게 똑같지? 뭔가 계산에 착오가 있었나? 이상해. 안 이상해. 아까 잠깐만 이렇게 됐죠? S3마이너스 S2였어요. 왜 뭔가 모순이 되는 것 같은데? S3가 작았다가 더 커졌다고? 어떻게? 말이 돼? 직관적으로 말이 안 되는데? 아씨 미친! 왜 틀렸게? 이미 집중을 다 놓쳤어요? 이 식이 내 구간을 왜 나눴죠? 얘는 식이 달라졌어. 다른 식을 썼어야 돼. 똑같은 거 썼네. 이거 내가 안 할게요. 어떻게 하는지 알겠지? 그래서 만약에 교차한다? 이 구간 한 번 더 나누면 돼요. 이게 0보다 크거나 x가 이보다 작을 이렇게 한 거였고요. 구간이 2개일 수도 있고 그 안에서 더 쪼개져서 3개, 4개일 수도 있고 몰라. 상황에 따라 다르니까 너희가 배수가 바뀌는 지점이니까 같을 때 기준으로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힌트 요것만 한번 써볼까요? 이거를 수영도 그린 거랑 똑같거든. 이렇게 S1, S2, S3를 보고 직접 보고 F를 판단해야 되고 여기서 어려운 거는 이렇게 옮겨가면서 관찰해서 2를 기준으로 식이 달라지니까 2를 기준으로 케이스를 나눠서 봐야 된다는 게 좀 어려운 내용이야. 그게 좀 어렵고요. 그거 알고 있으면 좀 귀찮긴 하지만 천천히 인내심을 가지고 계산하면 너네 충분히 할 수 있을 거야. 손 좀 쓰세요. 너희가 이제 최상위권이고 최상위권을 유지를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어. 이 문제를 풀다 보면 깔끔하고 되게 멋진 문제도 있지만 개 같은 문제도 있는데 그것도 풀어야지 뭐 어쩌겠어. 시험 때 거지 같다고 안 풀어. 이러면 안 되잖아. 적당한 등급 받으려는 게 아니라 고정 1등급이라면 깔끔한 문제든 지저분한 문제든 다 잘 풀어야겠지 시험에서. 근데 애초에 평소에 지저분한 거 안 해 하다가 시험 때는 갑자기 하려고 하면 되겠니? 평소에도 지저분한 거 인내심을 가지고 해봐야 실전에도 그게 되겠죠. 꾸역꾸역. 자, 그 다음에 딱 1시간 됐네요. 잠깐 쉬었다가 이 부분 이어서 한번 해볼게요.